변호사님, 네, 오늘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어떤 상황과 비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 흔히 복비라고 하잖아요. 이 복비가 갱신계약과 재계약 시 누가 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임대차 계약할 때 이제 복비를 내잖아요. 신규 계약할 때 임대인, 임차인 양쪽이 내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도중 이사를 하면 복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이게 관행상은 이사가는 임차인이 내는데요. 법에 정해져 있어서 임차인이 내는 건 아니고 원래 굳이 법률을 해석하면 임대인이 내야 돼요. 근데 왜 계약 도중에 이사 갈 때는 관행상 임차인이 내냐 하면은 임차인이 관행이 아니라 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 갈 수 없기 때문인데, 원래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이상 계약 도중에 일방적으로 퇴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퇴거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동의를 얻으려면 당연히 약자인 임차인이 내가 복비를 대신 내주겠다 라고 해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행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계약 도중에 이사 갈 때는 이제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게 관행이 된 거죠. 그래서 복비가 일종의 퇴거에 대한 합의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이제 3개월 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도 계약 중 이사하는 것과 같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이사 갈 수 없는데 이사 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했던 거고요. 지금 여쭤본 거는 갱신된 이후에 해지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후에 자동 종료가 돼 있거든요. 이건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복비를 대신 내지 않아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협의를 구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아니면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복비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건가요? 복비라는 건 이제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때 중개 수수료를 내는 거니까 중개인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묵시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때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본인들이 직접 하기 힘들면 도움을 받는 거고, 직거래를 할 수 있으면 안 받아도 되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갱신할 때도 이제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중개인의 도움을 받으니까 복비를 내는 것 뿐이지, 본인들이 원해서 직거래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복비를 당연히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럼 계약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람은 똑같은데 이제 보증금과 월세 네. 또는 계약 기간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묵시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계약이 연장이 되면 사실은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을 뿐이지 목적물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다른 조건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중개인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될 실익이 작은 거죠.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데, 근데 재계약을 할 때는 완전히 조건이 달라지고 하나의 새로운 계약이 되니까 계약갱신에 비해서는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증금이 올라갔다면 올라간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게 관행입니다.